자, 첫 번째 T검정입니다. 자, T검정은 제가 이제 엄청 간단하게 써놨어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펜을 엉뚱한 데다 놓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있구나. 네.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받아 쓰세요. PPT를 덜 친절하게 만들수록 강의의 집중도가 높은 거 아시죠? 아세요? 제가 그래서 덜 친절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보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러시잖아요.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네. 자, T검정.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 T검정입니다. 자, T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방법론을 들으신 분들, 연구 방법론 들은, 모든 통계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은 T검정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야를 모르는 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일단 대학원생들은. 자, 그런데 분명히 통계학 책에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통계학 책 하나 썼는데, 저도 써놨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부생들한테 가르칠 때든, 대학원생한테 가르칠 때든 계속 말했고, 제가 통계학 강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돌아서면 요것만 알아. 두 집단의 평균 비교, 요것만 알아요. 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몰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 이까지 말했으니까 긴장하고 쓰시겠죠. 자, T검정을 할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T검정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독립변수는 질적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입니다. 자, 독립 변수, 질적 변수 옆에다가 그룹 변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양적 변수 옆에다가 측정 대상 변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 종속 쓰시고 독립에 대한 설명 쓰시고 그 옆에 하나, 종속에 대한 설명 쓰시고 그 옆에 하나 이렇게 쓰죠. 자, 요 예를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면 성별에 따른 수분 섭취량의 차이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네, 분석 결과예요. 이거는 SPSS를 돌려서 T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표 형태로 토해주질 않아요. 얘는 한 3-4가지 표를 토해주면 저희가 그거를 논문에 들어간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이 표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성별에 따른 수분 섭취량의 차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차이를 알아보는 게 T테스트라고 했죠. 이 안은 변수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별과 수분 섭취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알려드렸죠? 독립변수가 뭡니까? 성별입니다. 종속변수가 뭡니까? 수분 섭취량입니까? 계산은 뭘로 했겠습니까? 계산된 결과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잖아요. 얘가 SPSS가 돌릴 때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뭐 가지고 계산했겠어요? 수분 섭취량입니다. 그럼 측정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수분 섭취량이라고요. 수분 섭취량의 평균을 계산을 해봤어요. 남자랑 여자랑 따로따로. 남자가 30명인데 평균 636리터고요. 여자가 30명인데 800리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이 수분 섭취량의 이 평균이 같은가 다른가요? 아시겠죠?
가설은 그렇게 가설을 세웠을 거고요. 차이가 있을 것인가? 혹은 같을 것이다를 뭐 유의적이다, 비유적인지 뭐 그거는 아실 거고. 자,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요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해봤더니 남성 30명은 요만큼 평균이었고 여성 30명을 평균했더니 800 이거였다고요.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결과표를 못 본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걸. 실제로 모르시죠? 결과를 못 읽는 분들이잖아요. 못 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말 안 했으니까 자, 이 숫자만 보고 차이가 있어요. 100%? 100%? 100% 차이가 있어요? 아니, 모르죠. 모르죠. 왜? 신체 특징이 고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원래 고유하고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렵게 말씀하는 순간 잘 모른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잘 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100%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아직 통계를 내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통계로 이 636.81, 800.52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달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기 전이라면 가능성은 높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100%가 아니고 아직 검증 안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제가 평균만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걸 통계적인 검증을 한 결과가 요 숫자예요. 이걸 내가 안 갖고 있다면 이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허! 이렇게 숫자가 크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같을 수도 있어? 왜 같을 수도 있냐면 이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계 이론 시간에 잘 배웠어야 됐는데 이제 학부 때 잘 안 들었거나 대학원 수업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론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를 수도 있다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석하게 되는 모든 데이터는 모집단 데이터입니까? 표본 데이터입니까? 표본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맹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검증하고 싶은 건 사실 어떤 걸 검증하고 싶냐면 남녀가 진짜 물을 다르게 마시나를 검증하는 일반화를 하고 싶어요. 이 검증을 통해서 정말 여자가 물을 많이 마시나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데이터를 꼴랑 몇 명 모았어요? 30명, 3명밖에 못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칠게요. 내가 전 세계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나라 남녀가 몇 명씩이에요? 4천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밖에 아니나요? 5천만이에요? 아, 그렇구나. 5,500만? 네, 5천만보단, 5천만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남자 2,500만. 여자 2,500만이 모집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중에 꼴랑 내가 몇 명을 모았어요?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이 30명이 요거를 모아놓고 이 결과를 뭐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표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모집단 이거다라고 이걸 이 꼴로 설명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평균이 636.81이라고 하는 게 평균인데 이게 800.5인데 이게 어떻게 이거하고 같다고 설명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추정에 뭐가 들어가요? 확률이 들어가요. 확률적 추정을 해서 맞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맞을 가능성 때문에 유의 수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0.01에서 검증했다, 0.05에서 검증했다,
0.001에서 검증했다. 이런 유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이 수준에서 추정했을 때 다를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냐 다르냐를 추정을 해보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균이 지금은 이렇게 숫자로 딸랑 나왔지만 진짜는 범위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예요. 자, 더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A하고 B하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이제 저희는 그냥 퍼센트 나오니까 끝. 당선되기 전에는 일부만 가지고 1000명, 2000명을 조사하잖아요. 자, 얘가 42% 나왔어요. 당선 확률이. 얘가 38%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얘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같은 숫자예요. 얘네 두 개가. 그 말이에요. 같은 숫자라고. 42%와 38%는 같아. 통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라는 말은 이 표본의 이 데이터 평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같은지 다른지 보겠어. 그 기준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모집단 데이터잖아요. 내가 전수를 조사했잖아요. 이 t-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계산 안 해도 무조건 이 숫자가 다르면 뭐라고 말해요?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테스트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표를 보고 얘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은 유의 확률을 보면 돼요. 만약에 더 쉽게 하고 싶죠. 그럼 통계표를 보면 여기가 별표가 있으면 무조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표가 있으면 유의적이고 별표가 없으면 유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별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도대체 뭔데 뭔 기준으로 별표를 찍었는데 그 찍은 기준이 이 유의 확률과 아까 얘기한 이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기준을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유의성 검증을 반드시 어떤 테스트를 하든지 간에 모든 테스트를 하면 유의적인지 비유의적인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t-테스트인지 안오바든지 회귀분석이든 상관관계든 모든 분석은 유의성 검증을 하게 돼요. 왜 유의성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이게 표본 데이터라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 가정을 맞췄냐 안 맞췄냐, 그 기준을 맞췄냐 안 맞췄냐, 그 기준의 범위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유의성 검증을 하는 방식은 모든 분석 방법이 다 동일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안에 무슨 복잡한 분포 과정을 다 했든지 간에 유의 확률만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통계에 대한 가운데 이론들이 다 없어도 여러분들은 통계표는 읽을 수 있어요. 뭐만 알면 된다고? 유의 확률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유의 확률을 유의성 검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통계 패키지가 돌려서 나한테 데이터를 줬어요. 그거의 유의 확률과 뭘 비교해요? 유의 수준을 비교해요. 유의 수준은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고요. 유의 확률은 내 데이터로 계산해 준 값입니다. 이 데이터로 계산해 준 값이에요. 이 유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 t값을 기준으로 이걸 계산했는데 t값은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유의 확률만 보시면 돼요. 자, 유의 수준은 기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3개. 이거보다 작은지 큰지만 보시면 돼요. 유의 확률이 이 기준 3개 0.01, 0.05, 0.01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0.1, 0.05, 0.01 이렇게 3개로 할 때도 있어요. 이 기준으로 하면 얘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엄격해요. 기준은. 네.
자, 원래는 이 기준이 통계학 책에 제일 많았는데 요즘에 기준을 하나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기준이 된 학교 논문 전공이 다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0.035잖아요, 4개. 그러면 3개 중에 어디든 걸려도 돼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어디보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높은 거, 얘네 2개로 말하면 이거 2개보다 작고요. 이 기준으로 하면 요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더 작은 것으로 하시는 게 거예요. 2개 다 걸리면, 3개도 걸리면 어때요? 더 작은 기준으로, 더 엄격한 기준에 걸렸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별 하나, 기준 0, 저 P가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을 뭐라고 표시해요? P라고 표시합니다. 다시 죄송해요. 유의 수준이, 이게 P가 아니고, 유의 확률이 P예요. 네. 내 거 P가 이 유의 수준 기준에 0.05보다 작아. 그 뜻이에요. 이 값이.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다 까먹었다, 내가. 까먹을 수 있죠. 그죠? 까먹으면 어떡해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별만 기억하면 돼요. 네, 별만 기억하면 돼요. 별만 기억하면 별이 찍혀져 있어요. 별을 안 찍어준 논문은 어떡해? 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별을 안 찍어준 논문은. 네, 별을 찍어줘야 돼요. 논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을 빼먹었다. 그럼 논문을 잘못 쓰시는 거라고요. 네. 별을 찍으면, 그러면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통계표는 이해하셨죠? 자, 이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까지 이해 다 하셨죠? 자, 그게 나왔어요, 결과가. 자, 그 다음에 해석이잖아요. 제가 독립하고 종속 변수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알아보신 게 뭐였어요? 성별에 따라 수분 섭취량의 차이가 있나를 알아보려고 t-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떻게 써요? 자, 차이가 있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해석을 더 해야 되죠. 자,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즉, 여성이 남성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있구나. 이걸 썼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독립하고 종속의 개념을 알면. 자,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죠. 자, 그런데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어디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냐면 회귀 분석에서부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회귀 분석에서 독립, 종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아예 말을 못 꺼내거든요. 독립은 뭐고 종속은 뭐야?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t-테스트를 할 때는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뭐야를 아무도 안 물어봐요, 사실. 그래서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들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회귀 분석부터는 변수와 변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뭘 독립으로 집어넣고 뭘 종속으로 집어넣었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걸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그런데, 자, 그러면 독립은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은 영향을 받는 변수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대신에 어떤 연구는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많다 적다까지 해석이 끝나야 되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 이런 연구도 있는데 한 가지 더 해석을 해보면 성별이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성별이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준다. 이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행동 패턴을 얘기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t-테스트까지 하는 연구를 했을 때 내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얘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실 때.